예, 2월 1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2부는 정말 수상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갑자기 어제부터 2월 말, 오늘 3월 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탄핵을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일부에서 잠깐 다뤘지만은 선거가 이재명의 선거법 선고가 3월 중하순쯤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제 헌법재판관 2명 문영배하고 이미선 퇴임하는 4월 18일 전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3월 중하순 이재명의 2심 선고 전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딱 되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을 해버리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재명이 추대를 하든지 민주당이 후보가 돼버리면은 과연 2심을 제대로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것도 내통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은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문영배가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소장 대행. 예. 근데 문영배가 이재명하고 그때 옛날에요. 예. 최소 7번 이상의 그 대화 SNS 했죠. 예. 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대화 중에 보면 만화님은 잘 있냐 이런 게 있는 그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영배 선배 고등학교 선배한테 들었고 예. 또 법조계 동기들 있잖아요. 18기. 예. 그 이재명의 변호인도 많아요. 제가 친한 분도 있고. 예. 근데 문영배 부부, 그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 그다음에 정성호. 아, 정성호. 정성호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여자 만나가 연상 여자 결혼했잖아. 아, 그래요? 예.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부 동반으로 엄청나게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화님이 잘 있나 하지. 안 그러면 그렇지. 만화님 안 봤으면 이게 안부 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동법 학계 동기 떠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날 정도로 엄청나게 친분이 있고요. 예. 뭐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소통한다 봐야지 이재명 측과. 당연히 하겠죠. 예. 하루라도 이게 땡기라. 예. 그러니까 재판을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하루에 정인이요. 네. 3명씩 해.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유동규 정의는 대장동에 혼자서 12번이거든. 아침부터 주장해도. 예. 그런데 중요한 정의를 하루에 90분씩 해가지고 하루에 3명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이번에 투표 실제 투표자 수하고 발표한 거 검증하자는 거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헌재가 예. 졸속으로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3명을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이게 빨리 끝내서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한테 구명줄을 한번 던져주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예. 게 의도가 분명하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영배의 작당인데 이 사람들이 뭐 10년 전 SNS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 날짜를 갑자기 막 당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의 2심 선고와 결국은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고 이재명에게 구명조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의심을 하는 게 그겁니다. 내란 혐의 뺀 거. 내란 혐의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빼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헌재 쪽에서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내란죄가 전체 80%를 차지하는데 내란죄를 빼면은 기각이 될 텐데 그거를 왜 빼자고 했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기각 우리가 안 시키고 파면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히 내란죄 집어넣으면은 그 시간만 끌어. 이렇게 한 사람이 2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 소통이 어려우니까요. 네. 지금 우리 법조계에서는 송두환을 의심합니다. 송두환. 3명이 대표거든요. 소추인단에. 예. 송두환. 예. 그다음에 이광범. 그다음에 김희수예요. 예. 근데 김희수 로펌에 황필규가 있거든요. 예. 정계선의 남편. 예. 김희수. 예. 그다음에 이광범이가 실무는 다 해요. 예. 거기에 LKB LKB 5명이 들어갔어요. 로펌. 5명이. 예. 근데 송두환도 한결에 있었거든요. 한결. 한결도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송두환이가 이재명이 그때 대리인단에. 무료 변론했잖아요. 예. 맞아요.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 맞아요. 그거 송두환이구나. 예. 예. 이재명이 무료 변론했던 사람이라고요. 예. 완전히 좌파 대부예요. 최고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송두환이가 상당히 민변
우리법 연구회 이쪽에 예, 대부니까 예. 송도환이가 문영배하고 소통하고 송도환이가 이재명이하고 소통하는 예. 이 소통 창로를 송도환으로 보는 게 압도적 견해입니다. 아, 연락책이네, 송도환이. 그렇죠. 연락책. 탄핵 소주인데 이광범 예. LKB 대표는 실무를 하고 뭐 김희수는 이제 그 헌재 재판관이고 송도환 헌재 재판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바로 직접 소통하면 이게 들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게 중간에 뭐 민변회장 우리 번역 수두로 가잖아. 그런- 소추인단에. 예. 거기 송도환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제 꼭대기에는 이쪽에 이제 이재명이 있고 저쪽에는 문형배가 있는데 예. 둘이 직접 하면은 너무 표세나고 또 나중에 탄론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연락책을 하나 둬가지고 이쪽하고 또 서로 작당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의심 단계이지만 하나는 내란 혐의 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헌재 심리를 앞당겨서 2월 말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 3월 초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2심은. 거기에 대비한 것 아닌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헌재에서 그 이념 편향성 문제가 나오니까는 그걸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념 편향과 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준석 보면은 4대4 딱 나왔는데 4명이 전부 다 딱 지금 문제가 되는 4명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준석 그 판결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게 민주당의 그 탄핵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남용이 아니죠? 22번, 지금 29번이나 그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진숙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 일했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는데 탄핵 그 남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편파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이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현재의 주장과는 지금 완전 반대로. 대표를 우리 회피했던 사건 두 건하고 비교해 보면요. 해피 두 건. 예. 그 이재명 재판하고 조국 재판이에요. 예. 옛날에 그 경기도에서 할 때 이재명이 권순일이 있죠. 네. 그때 그 2019년에 권순일이 있잖아요. 예. 2020년까지 갔잖아요. 재판 거래. 그렇죠. 예. 권순일하고. 예. 그때 7대5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그렇죠. 7대5예요. 13명인데 7대5다? 예. 한 명이 빠졌죠. 하면 빠졌네. 그게 김선수야. 명수 위에 선수. 예. 좌파. 이재명의 최고 우군이야. 예. 근데 왜 빠졌냐? 예. 과거에 변호사를. 과거에 언제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야. 2016년에 예. 남경필 경기도하고 성남시 이재명하고 배당 가지고 이게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행정부 경기도와 성남시 싸움. 자치단체까지 부딪혀가지고. 예. 그때 성남시 변호사 3명 중에 하나가 김선수야. 그거 했다고 자기가 그거 빠진 했다고? 자기가 빠진 거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변호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 변호하면 했느니까 나는 의혹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양심 있네. 그러니까요. 예. 김선수는 그게 있지. 예.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구속됐잖아. 예, 조국. 거기 이영구가 빠졌잖아. 그렇지. 예. 이영구는 왜 빠졌냐? 대학 동기고 같이 운동권 했다 이거야. 예. 같이 운동했다는 거야. 근데 빠졌잖아. 빠지는 게 맞죠. 근데 이거하고요. 예. 이거하고 이게 이번에 정계선이 남편요. 황필규는 아니 법무부의 공감에 김희수 있는 거 플러스 예. 이번에 2,400명 법조인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 서명운동에 조건이 들어갔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도자라니까. 그렇죠. 이미선 또 여동생은 아예 그 민변에서 뭐 그 부위원장이다, 부위원장 탄핵.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와, 참 이게 문영배는 뭐 아까 소통부터 이게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동기에 예. 아니 연수원 동기 같은 학회면 예. 그 이영구 빠진 거하고 김선수 빠진 거하고 보라고. 예. 제 말은 그 좌파들 이영구나 김선수 대법관들은 그 속에 대법관은 양심이 있어. 진짜 헌재 재판관들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그런 이럴 때 쓰는 게 부부는 일심동체야. 맞잖아. 와 밤에 한 방에 자면서 남편은 탄핵 소추운동하고 그렇죠. 뭐 서명도 하고. 부인이 그 네. 같은 침대에 자면서 그거 이제 탄핵할지 말아야 될지 그 심리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름이 노잖아. 재판 이름 노잖아. 네. 만약에 정계선이가 탄핵에 기각해야 된다. 이러면 이혼하자 할 거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렇겠네. 아니 당신 남편이 네. 물어보면 내가 지금 끌어내리는 운동하고 있는데 제 말은 이게 동생 이미선 동생도 마찬가지야. 언니 우리 이제 관계 끊어. 의절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기존에 회피했던 거하고 네, 케이스를 비교해 보라고요. 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예. 부부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회피 안 하면요. 예. 난리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정말 그 회피 사유가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헌재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절대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좌우를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 뭐 2월 안에 끝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마원역을 다른 만사 제쳐놓고 2월 3일 날 또 그 자기 그 안치려고 하는 거 헌법소원 그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가장 의심되는 것이 이 문형배가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을 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나는 이게 그러니까 피청구인 쪽 신문만 하고 청구인 쪽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신문을 안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방어권이잖아. 내가 이게 저기 진술 거부권이잖아. 예. 그런데 문형배가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무대행이 그렇게 하시면 판사님들이 싫어해요. 그 신뢰를 안 한다고 또 해가 고발했어요.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고발했죠. 아니 어떻게 거기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다른 판사들한테 밉보여서 안 좋을 텐데 이 저기 민주당 쪽도 이렇게 신문 받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향성을 보이는데 나중에 선고할 때 편향성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 헌재요 마흔역 있잖아요. 예. 여기에 좀 헌재 내부에 큰 이게 좀 내분 비슷하게 예. 있대요. 마흔역에 대해서 이제까지 보통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 내부 재판관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이거 마흔역 임명하는 거 이게 최상목하고 우원식 권한쟁의 심판이잖아요. 월요일에 선고하잖아요. 근데 어제 평의하면서요. 엄청나게 그 경론이 오가고요. 고성까지 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마흔역 때문에? 예. 예. 어떤 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기사에 보면 이게 그냥 의견 일치가 안 됐다 이런 노잖아요. 이런 게 아주 헌재에서는 드뭅니다. 예. 외부로까지 노는 게.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가 두 명 한 명 임명하고 그렇게 합의된 거 있잖아. 이걸 국회의장한테 이름을 보냈잖아. 근데 실제 그때는 헌재 소장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완전 합의가 안 됐잖아. 조건부였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 합의가 있은 걸로 몰고 가려고 하니 지금 그렇게 아마 이게 몰고 재판관 몇 명이 제동을 걸었대. 강력하게. 그게 팩트 확인이 되냐 합의가 있었다는 게 되냐 정의신문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헌재가 놀래가지고 어제요 최상목한테 그 합의 여부하고 국회의장한테 보낸 데 대해서 서면을 어제 중으로 하루 만에 내달라 내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은 못 내겠다. 차라리 변론을 재개해달라 했거든. 그렇게 그것도 또 기각해버렸죠. 그러니까 재개해달라고 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엄청난 경론이 있었다. 아마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분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그래서 아마 이게 헌재가 놀래가 새롭게 선고 앞두고 하루 만에 서면 또 내달라. 이런 게 드물거든요. 그렇네. 저는 헌재 이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요.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봐요. 이야기 그런 말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 좌파 재판관들이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재판관들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얼마 전에 그 헌재의 서기관 사무관 한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글도 썼다고 하는데 헌재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들었는데 그때 고건 전 총리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권한 대행을 했는데 고건 전 총리는 그때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리를 좀 빨리 끝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 2달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기각된다고 자신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헌재에 이것은 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51조를 적용을 하든지 재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기에 좀 너무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럼요. 전부기 그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추천만 이렇게 뭐 대법원장이 9명 다. 받고 국회에 받지만 저는 충분히 그 절차적인 불공정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실제 근데 뭐 제가 알기로 최상목이
대행이 어차피 임명 안 한대. 아, 마흔액이 마흔형. 마흔액이 두 명은 했잖아. 근데 이거 안 한대. 왜 그러냐면 마흔형은 이거 안 하면 해. 난리 나거든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헌재 결정이 나도 예. 강제성이 없어요. 네, 강제성이 없다고. 허영 교수가 칼럼도 썼잖아요. 허영 교수가. 예, 예, 헌법 따라서 바꿨죠. 이제 그 강제성이 없으니까 실제 위헌이라 해도 이게 법률 안 바뀌고 남아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예. 위헌이라고 결정 남아있는 거 많아요. 예. 우리 국회가 언제 따랐냐고요. 아,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예. 이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예. 있는데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법을 안 바꾸고 그냥 뭉개고 있기 그런 때문에 거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도 있고.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효력이 완전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흔역도 자기들끼리 이제 좌파 한 명을 넣어서 유엔 완전체 만들기 예. 위해서 좌파 한 명을 넣으려고 이것을 위헌이다,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해도 최상목 대행이 거기에 따를 그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안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 지금-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은요. 예. 또 이게 이진숙 보고 우리도 놀랬잖아. 말도 안 되게 4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좌파들도요. 예. 큰일 났다. 이게 4명이 단합되나? 왜? 이거 이진숙 거는 완전히 이념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게 이념으로 법리가 걸려-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창이 저 각지 붙나? 조한창,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요거는 좌파들도 이게 어렵다고 봐세요. 야, 예, 3명은 어렵고. 거기 김영도가 저 붙었네. 김영도 잘 잡아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김영도까지 가면 아예 게임이 안 되고 안 되죠. 마흔에게 없다면 8명이잖아. 그럼 3명 매도 안 돼. 안 되지. 자기들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에게 오면 김영도만 꼬시 오면 꼬시 오면 6대3이야. 여기서 명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6대3도 만만치는 않지만 예, 그렇죠. 지금 좌파들도 이게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마흔역이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가능성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재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자기 편 한 사람을 저거 끌어오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이 여기에 그냥 겁먹어가지고 또 도장 찍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데 도장 안 찍으면은 최상목도 탄핵하겠죠. 이번엔 탄핵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강성필 민주당 편이라고 YTN 조금 전에 하고 왔잖아. 예, 예. 야, 너 어떡하나 했더니 예. 탄핵 안 한대. 8명도, 자기들은 8명도 되는데 탄핵하면 완전히 여론이 악화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마흔에 임명 안 해도 예. 자기들이 볼 때 8명 표 계산해가 또 문영배가 계산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이 중요하지. 최상목 탄핵은 하면 이게 또 엄청난 여론의 역풍이 오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아마 압박하겠지. 마흔에 임명해라고. 근데 안 해도 8명 표 계산해 볼 거야. 문영배가. 예. 우리 쪽으로 이게 온다 싶으면 그냥 한다. 네. 이렇게 민주당 패널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최상목은 그때 이제 2명 임명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우파 진영에서. 그러면은 지금 2가지 정도 하면은 좀 만회를 할 수 있겠네. 하나는 이거 마흔역 그렇게 해도 그냥 임명 안 하고 버티고 뭐 탄핵하려면 하라. 나는 그 원칙대로 했다. 이거 여야 합의해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합의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 경고를 한번 해야 돼요. 헌재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로서 헌재에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때 뭐 그거는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 메시지를 한번 낼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다 하나 더 낼게요. 예. 제가 최상목이라면 아이디어를 주면 아니 한덕수 대행부터 권한대행시만 먼저 결론 내려달라. 예. 아니 내가 대행인지 그렇지. 한덕수가 대행인지 이게 불명확하지 않냐. 그렇네. 아, 간단하잖아. 그것도 해야 되네. 근데 그거는 왜 결론을 계속 미루냐. 예. 한 번 준비 절차하고 계속 미루잖아. 예. 근데 이거는 종결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덕수 200석이라면 예. 내가 대행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임명한 게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한덕수 대행 먼저 결론 내려주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여야 합의되면 임명하겠다. 그렇지.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예회복을 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살펴볼 부분은 저는 좀 화가 나는데 이번 이제 이런 전국이 조성되기 전에 그거 다 있었잖아요. 이 법인 돈봉투 그 국회의원들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문재인 일가 특히 그 김정숙 뭐 타지마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 참고인들 소환을 하고 막 했고 자 문재인 이제 다 소환했고 문재인만 딱 소환을 하면은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전국이 조성되고 나서 이게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돼서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보니까는 전주지검 그 형사
그 3부에서 이거를 수사를 해왔는데, 근데 부장검사가 바뀌고 새로운 그 부장이 왔다고 해서 저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중앙일보 기사에서 아니야, 이거 홀딩이야. 홀딩이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요. 이게 그 검사장이 5번째예요. 아, 그렇죠. 전주지검장이. 옛날에 그 배용원, 예. 문성인, 그다음에 문홍성이가 캐비넷 연한 거예요. 세 번째 문홍성. 캐비넷에 넣어버렸고요. 넣어버렸어요. 고발 사건인데.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다혜 네 번- 태국 갈 때 이상직이 돈 줬다는 거 이거죠. 예. 예. 근데 네 번째 이창수가 와가지고 캐비넷 열고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박영진이잖아. 이창수, 예, 박영진. 예, 예. 그래서 검사장이 5번 바뀌었고요. 여기에 그 막은 건 누구냐? 이원석하고 심우정입니다. 아, 또. 어이, 팀은요. 예. 수사팀에게 박영진 검사장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5번 바뀌잖아, 검사장이. 그렇죠. 이원석이가 그때 전주지검 가가 뭘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뭐 국가를 대표했고 재직 중에 어쩌고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예, 예. 이원석이가. 근데 지금 심우정이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심우정이 또 막는다. 왜? 이거는 검찰총장이 결재 없이 안 되거든. 아,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인데. 근데 그 한영규 부장은 뭐 겁이 나가게 뭐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아버님이 아, 병환이 워낙 깊은데요. 아, 본인이 뭐 자세하게 제가 말은 못하는데 본인도- 아들밖에 못 알아봐. 아. 아들만 알아봐. 아, 그런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영규 부장은 아버님 병환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사표 내려 했어요. 예. 그런데 후임자가 원래는 이게 동의를 받거든요. 네. 어디 의사를 물어보잖아. 음. 부장을 못 구했대. 아, 안 이야기를 하려고. 저 들었어요. 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문재인. 아무도 이게 문재인 음. 내 손에 내 피를 묻히는데 지금 분위기도 이런 상황에 문재인 잡아였다가 내가 이게 정권 바뀌면 뭐 됩니까? 그러니까 부장들이 아무도가 안 오려고 하더래. 아, 그랬구나. 그래서 부부장 한 그래서 사람이 갔죠. 배용원 우리 그 부부장 그 창원에 예. 이분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이분 대구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부부장을 승진시켜 준 메리트로 이게 간 건데 과연 이게 지금 심우정 총장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부장 검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죠. 이미 수사는 끝났는데 예. 아니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관제탑에서 야, 맞아요. 이륙 해약하잖아. 그렇지. 총장이 해 하면 지금도 해. 총장이 하지 마 하면 지금 못 해. 총장이 마음대로 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예. 검사 통일제 원칙이잖아. 이것도 심우정이 맡고 지금 있다. 그거죠. 밑에 검사가 총장 해라 하면 어떻게 그렇죠. 해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임종석 조국까지 한 20명 이상을 다 소환을 했고 네. 그 청와대 참모들 하고 장차관도 소환을 했고 기소됐잖아 조현호. 조현옥 그 인사수석은 그 기소까지 다 했고 그리고 이 문정석 오라고 그러니까 안 왔고 네. 그다음에 문대희 오라고 그러니까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재인을 소환을 하든지 해야지 수사를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5년째입니다. 아, 그렇죠. 5년째죠. 처음에 이제 그 2019년에 뭐 고발이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심우정이 결과인데 아까 돈봉투 11명 아, 아닌가? 돈봉투 그걸 어떻게 돼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심우정이 뜻이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게 부장이 탄핵됐잖아 지금. 아, 최재형 부장이. 그렇죠. 최재형 반부패 2부장이 예, 하고. 직무정지돼 있죠. 거기 다 차장하고 검사장까지 3명이 탄핵돼 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이렇죠. 근데 더 황당한 게 쏙 빠진 게 김명수야. 아, 김명수 저는 수사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가장 문제가 김명수라 보거든요. 김명수도 그거는 좌파 어떻게 우두머리잖아 사법. 예, 같이 예. 3년 6개월 만에 처음 불렀잖아. 그렇죠. 근데 작년에 불렀잖아. 예, 그다음부터 없네. 팔을 때 없어. 아, 참네. 와 이게 심우정 소장 그럼 됩니까? 건순일은 어떻게 돼? 건순일도 지금 권순일은 이게 수사한다고 일부 했는데. 기소되고 재판 중에 이제 변호사법은. 아, 그 근데 변호사법 55 말고. 클럽은 이제 캐비넷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그러니까 일부는 기소는 됐어요. 변호사법은 변호사법은 기소가 됐고 예, 남 그러니까 50억은 재판 거래는 아직도 캐비넷에 들어가 있네. 있고. 근데 김명수는 제일 황당하잖아. 예. 왜냐면 김명수는 간단하거든. 임성근 부장 판사가 녹취록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국회 거짓말한 거 사표 수리 안 해준 거잖아. 예, 탄핵한다고 예. 난리친다고. 근데 그게요. 와, 곧 기소한다 했거든. 예. 그게 지금까지 캐비넷에 있어요. 결국은 그 좌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셀프 사면 받거나 감추거나 묻어버리고 캐비넷 속에 넣으려고 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그 조속히 좀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서두는 이유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점들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지면서 2월 1일 보내드린 서동욱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